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8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병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을 이용해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프레임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잘못한 거 있으면 분명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정부 여당. 이 와중에 잘해야죠. 그렇지만은 억지를 부리는 그런 보도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과 그리고 공포심만 조장한다면은 그건 진짜 국민을 볼모로 해서 이 보수 언론 그리고 유튜버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염병 정치를 하는 것이죠.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은 그런 내용만 싹 모았어요. 외국 보도 이런 수준도 아니고 뻥이에요, 그냥. 뻥이야. 네, 뭐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과장된 보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네. 그냥 뻥들입니다. 뻥들. 네.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어제 내놨던 그 일간기고스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진짜 역대급 그 보도가 하나 나왔죠. 제목만 봐도 요겁니다. 의심하게 보실라나? 되는. 제목만 봐도 내 눈을 네. 이게 기사로 나왔다고 네. 하면서 이렇게 눈을 씻고 보게 되는. 조선일보인데요. 무슨 일이 아닌데. 조선족이 국내 여론 조작 온라인서 차이나 게이트 시끌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정말 대단하죠. 너무했어, 진짜. 이 뭐냐,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입니다. 이 음모론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물론 조선일보는 조작이라고 썼어요. 조작이라고 하지 않고요. 물음표 붙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차이나 게이트라고 또 이름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붙였습니다. 자기네들이 붙인 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그랬어요. 네. 예. 자, 이 극단적인 친문 댓글 대부분이 조선족이다라는 이 음모론인 것인데요. 이 음모론의 출처는 사실은 일간베스트 일베입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요, 일베라고는 안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DC 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출처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인터넷 커뮤니티는 맞으니까. 등 하고 등에 들어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 음모론 원 글을 올리신 분이 일베에 처음에 올리고 DC 인사이드 다른 갤러리, 다른 게시판에도 막 올렸어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올린 건 일간베스트가 맞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아무튼 읽어봤어요.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자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그 소문들을 요리조리 엮어가지고 다 받아 쓴 거예요. 다 받아 쓴 거예요. 그 원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 여당을 지지하는 댓글들은 전부 조선족이 단 것이다라는 그 음모론의 원글을 기사 내내 받아쓴 거예요. 기사 내내. 네,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이런 기사도 저는 진짜 이게 처음 본다 그러긴 뭐하고 아무튼 이런 기사는 진짜 나쁜 기사인데 이 네티즌은 뭐라 말했다. 네티즌은 뭐라 주장했다. 기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9월 미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서 중국은 러시아 트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인터넷 여론 조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말들에 대해서 약간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건 처음이 아니야. 인터넷 여론 조작은 중국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중국이 다른 나라한테도 그랬어. 네. 이러면서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꾸며주는 건데 사실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도 이것도 확실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딱 맨 마지막에 딱 한 문단에서 전문가들은 좀 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중국 IP 접속이 많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유입되는 것처럼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한마디를 반론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기사 전체가 차이나 게이트 시끌하고 엄청나게 이게 그리고 굉장히 보시다시피 큰 기사잖아요. 12면의 주요 기사거든요. 이런 기사를 내놨다라는 4단짜리 것인데요. 기사인데 네.
아니, 이거 이러면 뭐 조선일보가 1배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자기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반론이라고 붙여준 이 부분도 뭐 이게 반론도 아닌 게 오히려 자기네들이 보도한 이 음모론이 진짜 이 공론장에서 검증이 필요한 엄청난 의혹인 것처럼 더 이렇게 과장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있죠. 네. 음모론은 음모론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이건 사실 보도를 안 하는 게 제일 낫죠. 그게 맞고 만약에 보도하려면 이게 뭐가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네. 그거 저도 봤거든요. 완전 진짜 앞뒤도 안 맞고 뭐 엉망진창이더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음모론은 출처가 불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모론을 처음 쓴 분이 내가 조선족인데 이러면서 시작해요. 어느 전 대통령 생각나죠? 내가 조선족인데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그것도 다 검증이 안 된 일방적인 그러니까 낭설 같은 건데. 그 쓴 사람을 취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받은 글 그냥 옮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100글을 그냥 조선일보 옮긴 거잖아. 자, 아무튼 간에 청와대에서 어제 하도 이걸로 시끄러우니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한 기록을 보니 96.9%가 국내였다. 국내를 제외하고서는 미국이 0.9%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0.6, 일본이 0.3, 중국은 0.06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 게시글도 국내가 96.8%였고 미국 1%, 중국이 0.02%였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들 이제 그만해라라고 해명을 할 일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명을 낼 정도가 되면은 사실 조선일보가 이것도 성공한 거죠. 그렇죠.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이슈화를 시켰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조선일보는 지면으로 낸 유일한 매체지만 사실 온라인판에서는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도 이 음모론을 다 보도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를 이제 기존 언론들이 퍼나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너무 그런 꼴입니다 지금. 네, 자 이게 아무튼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나온 또 잘못된 보도 하나를 짚어주시죠. 3월 1일부터 어떤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이 그 병원에 안 가겠다면서 집단 결근을 했다. 코로나19 걸리기 싫어가지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3월 1일에. 근데 딱 그냥 그 생각만 그것만 딱 들어봐도 이거 아닌데? 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의료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과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보도가 나온 시기가 3월 1일이고 3월 2일까지도,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이제 간호사분들이 어제 3월 2일에 입장문을 내기에 이르렀죠. 네네. 3월 1일에 처음 보도를 낸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도 제목이 정말 나쁜데요. 처음에 포탈 송고용 기사를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전담병원 간호사인데 코로나19 병동 못 간다. 이건 쌍따옴표입니다. 집단 무단결근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병동 무서워서 못 가가지고 무단결근 한 것처럼 기사를 썼죠. 제목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분 뒤에 이제 쌍따옴표로 코로나 걸리기 싫어. 집단 사표 낸 간호사들. 이게 더 나쁘죠? 네. 뒤에 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집단 사표 냈다는 거죠. 다음 날인 3월 2일 조선일보도 비슷한 식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환자 돌보던 의사 졸도. 간호사 쌍따옴표 사명감만으로 못 버텨.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래도 이거는 국민일보 보도 제목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이게 16명 포항의료원에서 일하시던 간호사들 16명이 그만두신 건 맞는데요. 이분들이 갑자기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그만둔 게 아니라요. 원래는 지난달 말부터,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이미 사표를 내신 분들이에요. 네. 사직을 한 그 일씨가 그 2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이렇게 사직을 한 거는 사실인데 2월 말부터 사직 의사를 이미 밝혀왔었고 사직하기로 한 날짜보다 일을 더 하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6명이 그 이전에 이미 사직을 하겠다고 밝혔던 이유는 무엇이냐? 16명 중에 5분은 육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일을 사직을 약속했던 그 2월 26일부터 2월 29일 그 기간보다 더 하다 지금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다 그래요. 이게 또 코로나19 전담병원이니까 쉴 시간도 없잖아요. 거의 집에도 못 가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셨다 그랬고 다른 분들도 결혼,
타의료원 이직, 간호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한참 전부터 사직을 하기로 돼 있었던 분들인데 마치 갑자기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그만둔 것처럼 오히려 일을 더하다 그만두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의사 본인들뿐만이 아니고 포항의료원 김경래 기획조정실장도 굉장히 항의를 표하셨고요.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의료연대본부, 포항의료분회 등 간호사 노동조합에서도 강력하게 언론 보도들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집에도 못 가고 있다고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좀 인력 충원 이런 거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왔는데 그런 건 보도도 안 해주다가 아니 근데 취재는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이걸 인지했고 취재는 했어요. 그런데 취지를 완전히 마치 우리가 뭐 그 김경록 PB 인터뷰처럼 취지를 완전히 왜곡해서 마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미리 사전에 사표를 냈고 100보 양보해서 사표를 냈고 좀 더 추가 근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니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럴 때라도 최소한 지금 육아휴직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분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육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막 휴원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깡패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그런 기사를 쓰냐고요. 제가 포항의료원 김경래 기획조정실장의 정확한 워딩을 전달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원래 1, 2월 중에 병원들은 항상 간호사 퇴직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도된 16분도 이미 1, 2월 중에 미리 사직을 하기로 다 결정이 돼 있는 분들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명 중 5명은 육아 문제 등으로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기존 유지해야 되는 간호사 인원 전력을 고려해서 2월 말에 퇴직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보도가 된 분들 중에 2월 말에 퇴직하려다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3월 중순으로 퇴직을 늦춘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보도해버리면 어떡하냐. 포항의료원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어제 어떤 기사 보고 약간 눈물 났는데 지금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자가격리를 아예 하고 퇴근을 못 하시고 그냥 거기서 묵으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응원이나 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런 기사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러지? 맞아요. 예. 왜 이런 기사가 나오죠? 못 상식해서. 진짜 너무 나빠요. 너무 악의적이에요. 그냥 실수를 하는 오보가 아니고 사람 힘 빼고 진짜 괴롭히는 보도잖아요. 그만두려고 했던 간호사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국민일보는 아직도 기사 제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3일 오전 11시 정도, 10시 반 정도 시간인데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집단 사표 냈다는 그 기사 안에 포항의료원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놨어요. 그 포항의료원 관계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국민일보 한 기자한테. 간호사들이 찾아와서 코로나19 병동에 가지 않겠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주지 않으면 사직하겠다고 말해서 그 뒤에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난 뒤에 결근을 하고 있어서 병원 운영이 어렵다. 의료원 관계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일보는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 기사는 괜찮다라고 맞다.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크로스체킹을 좀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으면 기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취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해봤어요. 취재를 해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럼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익명의 포항의료원 관계자로 나왔고 지금 그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다 밝히고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은 포항의료원 김경래 기획조정실장이에요. 자기 이름 다 밝히고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취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는요. 또 이런 오보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이미 며칠 지난 일인데요. 지난 2월 27일에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 여기는 한국인 집,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보도가 한마디로 중국 공안 당국이 최근 우리 교민 집 문 앞에
딱지를 붙여놓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네를 떠났다가 돌아온 자가 격리 대상은 물론이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한국인들 집 현관문에도 중국인 이웃과 공안에서 딱지를 붙였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우리 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 모양의 그 딱지 붙였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중국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나라 교민들한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근데 이 기사에 실제로 딱지를 붙인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한 그 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분은 당연히 아시니까 이제 뭐 설명을 했겠죠. 중국에 계시는 우리 시민이시죠? 네, 한국 네. 시민이시죠.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집에 돌아온 거를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일종의 안내문이에요. 네. 격리 안내문, 격리를 부탁하는. 지금 이 병이 있으니 자가격리를 해주시고 열을 재시고 뭐 하시면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아주 모든 사람에게 붙이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없고 외국인.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집을 떠난 사람에게 이 춘절 뭐 이런 시기에 집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붙여놓은 외국인 그런, 심지어는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네. 중국인. 그러니까 모든 귀가자들한테 집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집에 붙여놓은.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한번 다 취재를 하시고 나서 물론 그런 글을 외국에서 누군가가 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제보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언론사가 이거를 읽어보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네, 사진을 보고 취재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건 취재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도 안 한 거죠. 그렇죠. 중국어로 써져 있는 거 해석도 안 하고 그냥 기사를 낸 거. 아이고. 그런데 이 기사를 아무튼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일보 지웠어요? 예, 항의가 쏟아지니까 왜냐하면 한국일보가 그 안내문 사진까지 찍어서 이게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민들에게 붙이고 있는 딱지다 막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는데 네. 그거를 다른 매체들이 또 가져가서 다 보도했어요 또. 야, 이 진짜. 그래서 이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니까 기사를 삭제. 네. 이게 지금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YTN에서 이건 베트남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한국을 거친 외국인들 또는 한국에서 오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검역 조치를 강화한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뭐 한 80개국이 입국 절차를 굉장히 강화하거나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YTN 보도도 얘기해 주시죠. 예, 이건 25일 날 나왔던 보도예요. 네. 이게 베트남이 2월 24일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열도 제고해야 되는데 이게 검역 조치 강화죠. 그걸 하니까 이제 YTN이 그 다음 날 바로 보도를 낸 건데 한국 분이신데 베트남에 여행 갔다가 귀국한 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베트남이 격리를 하는데 빵이나 몇 조각 넣어주고 그 뭘 인터뷰를 하신 분이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거를 좀 한 번 더 검증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YTN이 기자 멘트로 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우리 한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버렸어요. 이렇게 보도를 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혐한 기류가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시민들이 그게 빵 몇 조가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입니다. 밥이라는 뭐 바게트 음식이 있다 그래요.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허접한 음식이 아니래요. 자기네 주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뭐 도시락 같은 거야. 백반 도시락 같은 거. 근데 이 보도를 실제로 보면은 거의 한 분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이 이제 지금 자기 혼자 오해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시민분은 화가 날 수 있죠.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말을 해요. 일단 말투가 그리고 특히 빵 쪼가리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은 들었어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했어도 빵 쪼가리라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넣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시지. 그러니까요. 심지어 YTN이 그 빵 쪼가리라는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화면으로 그 빵 쪼가리가 먼저 보여주는데 그게 반미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반미 많이 먹는다면서요. 뭐 심지어 YTN 이거 단독 보도를 했어요. 단독 보도로도 냈고. 아휴.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게 YTN 사과해라. 우리 베트남에서 YTN 사과해라 해시태그 운동을 보게 됐어요. YTN 기사에 그렇게 베트남어가 많이 댓글이 달린 걸 처음 봤어. 정말 많아. 그리고 본인들이 화를 한국인들이 모를까봐 한국어로 또 다 번역을 해주셨어요.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막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국가적 진짜 망신이네, 이게 뭐 하는 개망신이네, 짓입니까? 예, 방송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제해서 보도했어요. 잘 보도했어야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해놓고 YTN이 그 기사 밑에 입장문 같은 걸 보냈는데 우리는 고의가 없었다, 악의적이지 않았다라는 식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한 거야. 진짜 그런 말이 제일 나쁘거든. 때려놓고 나는 진짜 때린 줄 몰랐다. 난 네가 아플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니, 본인들이 취재를 안 하고 확인을 안 한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도를 보면 요즘 언론사들을 보면 차라리 이럴 거면 보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언론이 있어서 진짜.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해악만 끼치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들 진짜 나쁩니다. 왜냐면은 이런 나쁜 보도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예고되지 않은 격리 조치나 검역 강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뭐 봉쇄 딱지를 붙였다 이런 건 거짓말이고 격리 조치를 14일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국이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근데 중국이 이미 14일 자가격리를 마치고 나온 우리 국민한테 또 격리하라면서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총 한 달간을 격리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을 제대로 좀 취재를 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인지 도대체 중국 검역 당국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상세하게 취재해서 문제점을 뭔지 딱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뻥을 쳐버리면 이런 뻥을 쳐버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고요. 우리 언론이 이렇게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기존 언론들이 뭐 포털에 뭐 진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신뢰성, 뭐 가짜뉴스 이런 말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가짜뉴스 이런 거는 솔직히 본인들이 확인을 해서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빨리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 내고 있어. 그 정말 아유 너무 한심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작은 인터넷 언론 기자 한두 명 있는 그런 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얼마나 탄탄하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진짜 주요 언론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취재 안 하고 그냥 받아쓰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진짜 안타까운 거 나쁜 거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조선일보의 그 음모론 보도 있죠.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최근 보수 유튜브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2016년 촛불 집회를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문재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문재인이 중국한테 꼼짝 못한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선일보가 보도한 조선족들이 친문 댓글 난다. 그게 사실 두 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그거를 언론이 보도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게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 뭐 해킹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맨날 그 얘기했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갑갑합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는데 이거는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뭐 댓글까지 막 많이 읽고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세계일보 이 기사는 좋은 기사예요. 확진자는 불륜남, 신천지 교인 침뱉어 가짜뉴스의 무차별 감염이라는 3월 1일자 보도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 코로나19 관련된 가짜뉴스가 돌면서 그 가짜뉴스에 기반한 혐오 표현들, 그러니까 특히 댓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한 보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혐오 감정이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보도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확진자들의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보도에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확진자가 나타나면은 그 지역 전체에 완전히 경제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게다가 그 확진자가 어디를 갔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나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확진자의 사생활이 이제 노출되는 바람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노래방을 빈번하게 드나든 것이 확인되면 업소녀, 노래방 도우미라는 조롱이 나오고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진된 확진자를 향해서 불륜남이라는 낙인을 찍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 언론만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어떤 그 감정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 초조, 공격
누군가를 주적으로 삼고 그게 누구든 간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특히 이 상황에서 혐오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원래 이런 이제 감염병 사태에서 혐오가 꽃피어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염병 사태에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혐오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 언론들을 보면은 그 공포로 인한 어떤 두려움을 야 사실은 중국 때문이야. 사실은 문재인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혐오의 대상을 일부러 만들어주고 있는. 그렇죠. 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제 댓글 보겠습니다. 네, 781화 어제 방송. 저희가 어제도 코로나 정치 이용하는 보수 언론 전해드렸는데 김야옹님 오늘 퇴근길에 우연히 엄마를 만나 같이 중국집에서 밥 먹으며 이만희 시계 얘기를 하고 국가 유공자증을 주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엄마의 흔들리는 눈빛을. 저도 소소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 이런 게 참 힘들죠. 사실 가족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얘기에 있어서는 멘붕 조금씩 다가가야죠. 예. 자, 이거 보고 좀 마음이 찡했는데 박민경님께서 치맥을 준비하고서 탈곡기를 틀었는데 밥맛 떨어져. 미친 삐리리가 어디다가 세월호를 갖다 대는 거야. 미쳤나봐. 짜증. 하루 종일 허덕거리며 일하고 이 시간에 맥주 한 잔 마시며 쉬는 게 낚시인데 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방송이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우리 방송이 늘 이렇게 밥맛 떨어지는 얘기만 계속 전해드려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댓글 또는 우리 시민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참 우리 그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기분이 좋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그 세월호 참사를 지금 현 사태에 갖다 붙인 그 중앙일보 칼럼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 제 반응도 이거였어요. 미쳤나봐 이 사람. 딱 이거였거든 제 느낌이. 지금 우리 그 박민경님도 똑같은 반응인 거잖아요. 저도 욕부터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맛 떨어져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속 시원한 평을 써주신 분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호섭 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중앙일보 기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제 생각은 중앙일보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중앙일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1. 비판,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2. 비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중앙일보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이런 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점잖게 말해서는 듣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말은 어떻게도 안 들을지도 모르지만 밥맛 떨어져가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중앙일보 칼럼이 여러분들께서 참 힘드셨나 봐요. 네. 브르브르님께서도 이 영상 어제 영상은 한 번에 다 끝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9분까지만 보고 일단 끄셨다고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얘들 보수 언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내 인생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요. 저번 수요일 거는 마카롱 먹으면서 보다가 체했는데 조중동의 마카롱값 약값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이러면은 우리한테 피해 보상 신청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이제 이게 우리가 너무 나쁜 거를 싹 모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로 딱 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이거 약간 우리가 미리 소화제 준비하시고 뭐 먹을 거 드시지 마시고 들으셔야 너무 유해 보도를 이렇게 너무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련 공택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관련 조중동 및 종편 진짜 화나네요. 무조건 정부 탓, 정부가 못한다, 기타 등등. 심지어 이걸 그대로 믿게 만들어서 정부 욕하고 미래 없는 통합당 옹호하게 만들고 오늘 아침에 포털 들어가서 보니 조선일보가 안전문자 남발한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인터넷 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알림 문자가 소중한 거 아닌가요? 별걸 다 트집 잡더군요. 부들부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련곰탱님께서 어제 방송 중에 저 부동산 사장 아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캡처해 주셨는데 이 캡처에 제 표정이 왜 이렇게 슬플까요? 진짜 망한 사람 표정이네요. 이렇게 또 슬프게 캡처가 가능하군요. 투어이브 박미전 유튜브로 봤는데 해명합니다를 팟빵에서 목소리로만 들으니 더 아쉬운 건 뭘까요? 그래도 처장님 목소리는 살짝 기쁨이 담겨있는 것 같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말을 맡을 때까지 잘 듣고 잘 보겠습니다. 저 계속 한다. 계속합니다. 탈곡기는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살짝 기쁨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숨기지 못하신 거죠. 사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지금. 진짜 근데 사무처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계속 민원연에 계실 거지만 사무처장의 역할이 정말 힘듭니다. 거의 뭐 자기 개인 생활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일을 덜어줄 분이 분명하게 이제 일을 거의 다 들을 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거의 다 들을 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무튼 계속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후원, 구독, 좋아요 계속 누르셔야 됩니다. 네네. 꼬비에뚜님 탈곡기 양상언 올립니다. 종편시키들 탈탈 털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편 네. 털어야죠. 근데 저희 요즘에 회원 탈퇴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 탈퇴 사유가 대부분 경제적 사유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계속 말하지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기 진짜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거듭거듭 제가 이렇게 배꼽 인사로 제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민원연 후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댓글이 해명하겠습니다가 더 많이 달려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시면 그리고 거기가 조회수가 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시면 우리가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자극적인 해명합니다 같은 것만 많이 보면 심지어 그 댓글에도 민원연에서도 썸네일 때문에 낚였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정희 PD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낚았다고요, 이렇게. 응? 나쁜 언론 체험기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네, 그런 그 댓글은 그쪽 댓글은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안 읽어? 네. 읽어주고 싶은데 나는. 제가 이 댓글을 쫙 읽어봤었는데요. 이거 하고 또 저 페이스북에 이걸 공유해달라고 또 이정일 PD가 그래서 또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두 가지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 탈곡기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미디어 탈곡기는 반드시 합니다. 저는 이 민원연 사무처장 그만두더라도 특히 이 총선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미디어 탈곡기는 그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자꾸 어디 가냐 이거 얘기는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는 민원연에 다니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민원연 그만두고 나서도 저는 냉각기를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정치권에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어디 가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제 정치권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냉각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가니까요.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민원연이 계속 계실 것 같은데. 민원연이 계속 계세요, 여러분. 이게 다 뻥이야, 해명합니다 이런 거. 방송에도 계속 나오신다고요. 네, 방송은 나온다니까. 탈곡기에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정일 PD의 영업 전략에 의해서 네네. 지금. 자.